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돈 아깝다고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라던 시어머니에게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응수해 드렸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어느 임산부의 글을 읽고 제 얘기도 써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거의 반년 동안은 글 쓴 분과 같이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랑도 그렇게 자기 집에 잘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후회 막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글을 쓰신 분께서는 시댁에서 받은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하나도 보태준 것 없이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했습니다. 시댁이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친정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댁은 좀 어렵다고 말할 정도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니 신랑과 얘기해서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2주간 들어가 있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산후조리원 비싸다고 하시면서 시댁에 와서 몸조리를 하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얘기냐 하면 일단 시어머니 퇴근 시간이 저녁 8시 정도입니다. 가끔 더 늦으시기도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게가 집 근처이고 워낙에 외식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서 새끼 모두 집에서 드시는 분이십니다. 시어머니가 일을 하시니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식사를 잘 차려 드시기는 하시지만 제가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하면 안 불편했겠어요? 아이 낳고 시댁에 가 있었다면 산후조리는 고사하고 시댁 살림을 해야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좁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 가족 시댁에 가면 항상 거실에서 잡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산후조리를 한다면 방도 없이 아기와 거실에서 지내면서 산후조리를 하라는 말씀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결혼식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가도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댁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식재료라도 사다 놓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다른 반찬 없이 시아버지께서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해서 드시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였지만 시댁에 갈 때 신랑과 마트 가서 장 봐다가 밑반찬을 해놓곤 했어요. 제가 성격이 애교가 없는 성격이라 시부모님께 잘하는 방법이라고는 장 봐다가 음식을 해놓고 오는 것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들 때 시댁에 갔는데 그때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뻔히 제가 시댁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반찬을 해놓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놓으신 것은 만삭인 제가 음식을 해놓으라는 뜻이라고 생각되어 서운했습니다. 제가 늘 장을 봐다가 음식을 해놓는 사람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몸도 무거운데 저보고 음식을 해놓으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하더라고요. 임신 막달이 되니 시어머니는 아기용품을 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어디서 얻어다 줄 테니 사용하라 하시면서 아이 크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첫 아이이고 경제적 여건상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였는데 시어머니 말씀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저만 보면 돈 아껴라, 돈 없다, 비싸다를 입에 달고 사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막달까지 출근했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임신하기 전부터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음식하는 저에게 너도 일하는데 왜 시댁에 반찬까지 해놓고 오냐고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신랑의 그 말이 고마워서 더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신랑은 항상 능력 없는 자기와 결혼해서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었거든요.
신랑의 이런 행동들이 저를 착한 며느리병에 걸리게 만들려는 빅픽처였다면 정말 할 말이 없겠네요. 하지만 우직하기만 한 신랑이 그 정도로 영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임신하고 신랑과 함께 최고급으로는 아니어도 이왕이면 좋은 것들로 아기용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릴 엄두도 못 냈어요.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원 가지 말고 시댁에 와서 조리하라고 했을 때 보다 못해 신랑이 나섰습니다. 화가 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원에 저를 3주 동안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원래는 2주로 예약을 해놓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놀라셔서 산후조리원 가는 것 자체가 돈 아까운데 무슨 3주나 있으려고 하냐며 신랑에게 막 뭐라 하셨어요.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저는 막달까지 출근했고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복직하려는 사람이라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매번 내가 나서서 시댁에 해드리고 뒤에서 신랑에게 투덜거렸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아기용품 얻어다 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될 일인데 뭐 그렇게 속상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그냥 시어머니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막달에 시어머니는 진짜로 아기용품을 얻어다 주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잘 얻어오시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미 구입한 것은 베란다에 모아두고 쓸모 있는 것들은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이던 스윙기 빼고는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아기용품들 중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거의 없었지만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과 조리원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은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조리원에 3주 동안 있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아기를 보셨습니다. 당신 말씀 안 들었다고 첫 손주를 거의 한 달 만에 보러 오신 것이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날도 오셔서 시어머니는 투덜대기만 하셨어요. 조리원 그 비싼 데를 기어코 가야 했냐고 하시더군요. 당신 아들 등골 휘겠다는 말씀이 정말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조리원에 들어간 돈 아깝다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당신이 얻어다 주신 아기용품들은 다 어째고 이렇게 새 것들을 샀냐고 또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조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부터 신랑이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얻어다 주신 아기용품들 전부 베란다에 모아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아이에게 중고를 사용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신랑 시켜서 다시 다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조리원을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산후조리원비도 안 대주시냐고 원망하는 얘기 같아서 참고 있던 말이었는데 시원했습니다. 아이 5개월부터는 시댁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간식류나 과일을 사가지고 시댁에 갔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아기 데리고 외식 나가기도 뭐해서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었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제가 시댁에 가서 반찬도 해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처음에는 아쉬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반찬 안 해온다고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다면 돈 아끼라 노래를 부르셔서 돈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제 자신이 참 한심한 게 이렇게 바뀐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몇 번 해보니 저도 익숙해지고 시부모님도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가끔 사연글 읽어보면 남편이 내 편인데도 착한 척하기 위해서 시댁에 과잉 충성을 하느라 힘들어하는 분들의 글을 읽곤 합니다. 시부모님이 완전 이상한 분들 아니라면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시댁 먹거리 걱정 안 해도 시댁은 삼시세끼 잘 드시고 잘 사십니다. 우리 워킹맘들 강해져야 합니다. 밖에서 일하는데 출산 육아는 꼭 신랑과 함께 하고 시댁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싫다고 하거나 네 하고 대답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킹맘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님들, 우리 아줌마들 모두 힘내자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시댁에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행동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뒷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